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세포 복부 비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배가 쏙 들어가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고, 그 이전에 제가 약사니까 이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지방세포만이 가진 특징, 이런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이 찌면 유독 배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다용도실 같은 것, 저장고 같은 것이 이 복강이에요. 여러분 새로 지은 빌라나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정말 꿈에 그리던 집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면 그렇게 산뜻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사람이 살면 잡다한 살림살이들이 있어요. 없애버릴 수도 없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하지만 어디 딱히 넣어둘 곳이 없으면 그냥 너저분하게 이제 집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도요, 그런 너저분한 노폐물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노폐물이 반드시 우리 몸의 독소는 아니고 놔뒀다가 또 어딘가 쓸 것들이거든요. 또 나중에 해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장 요긴하게 잘 보관해 둘 수 있는 저장고가 바로 지방세포예요. 이 지방세포를 복강에 두기가 제일 좋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공간이고 여기는 뼈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그 속에 사이사이에 이런 부분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되고요. 이 기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왜 지금부터 한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이 잘 못 먹고 못 살고 이랬을 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배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더 윤택했을 거고요. 귀족계층이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배에 기름이 약간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름기가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더 체력이 바닥나기가 쉽죠. 이 지방세포는 지방세포 그 자체가요.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농축시켜서 보관해 두는 것이거든요. 기아를 대비해서 해놓는 곳이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갑자기 에너지가 딸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지방세포를 꺼내어서 지방세포 속에 들어있는 그 지방을 녹여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현대인들한테 이 복부지방, 지방세포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이 지방세포가 너무 많으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방세포도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뭔가 분비물이 있어요. 그 중요한 분비물이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많이 분비를 하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가 되기 쉬워요. 지방산이니까. 그래서 이 산성화가 되면 우리 몸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몸은 산, 알칼리 이런 것으로부터도 일정하게 자기 몸을 유지하는 항상성 작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오장육부가 바빠지는데 특히 콩팥하고 간이 바빠요.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체액이 정말 산성으로 잘 기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투석하기 직전에 아니면 투석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은 체액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이렇게 그 약을 먹어요. 그게 제산제 성분인데 콩팥이 나쁜데 왜 위장이 나쁜 사람처럼 제산제를 먹을까? 제산제, 산을 중화시키는 위장약 일종이잖아요. 근데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의사가 처방하는데요. 제산제 목적이 아니라 체액의 산성화를 인위적으로 그 약으로 이제 막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포가 많다고 하면 항상 이 콩팥이 그 체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또 간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콩팥에도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이미 콩팥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필히 이 복부지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날씬하게 만들어야 그 콩팥을 그나마 덜 나빠지게 할 수 있고 혹시 좋아지는 것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거죠. 또 지방세포는요, 한 번 생긴 지방세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요,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방세포는 죽지도 않을 뿐더러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 소화 비만인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은 세포가 새로 막 생기니까 그런 아이들이 위주로 이제 지방세포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많이 먹게 되면 하나하나의 지방세포가 또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풍선 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소화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지방세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많아진 지방세포 나중에 이제 살을 빼서 지방이 빠져도요, 지방세포의 개수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생긴 지방세포는 계속해서 지방을 저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이 찐 사람이 다시 요요로 이렇게 살이 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죠. 지방세포는 죽지 않는다. 다만 작아질 뿐이다. 그리고 지방세포는 언제든지 커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든지 그 지방세포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고요. 가장 빠르게 그 지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우리에게 먹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기름진 것이 당기고, 더 단 것이 당기고, 더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고, 그리고 더 눕고 싶고, 일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지방세포의 속성을 알면요,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지방과 비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복부 지방은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한방에서 식독으로 넣어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 쌓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간에도 기름이 끼게 되는데요. 본래 간에는 기름이 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간에 기름이 끼는 거를 지방간이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하게 이제 이런 지방을 줄여서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가장 건강하게. 그러면 제일 먼저 지방간부터 없어져요. 저는 예전에 이제 비타민 요법으로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운동하고 식이요법 이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를 했었는데, 한 체중이 꽤 많이 나가는 분도요, 가장 건강하게 그런 방법으로 살을 빼면 한 3kg 정도만 빠져도 지방간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생명은 신비로운 거죠. 가장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부터 노폐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죠. 이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진약사님 혹시 다이어트 약은 안 파세요? 이렇게 물어요. 저희 약국에는 다이어트 약을 따로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생기산을 쓰면 생기산이 식독을 빠지게 하거든요. 식독이 빠지면 그냥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런 약을 쓰게 되면 한 방으로 쓰게 되면 마황 같은 거를 꼭 써야 되거든요. 마황이나 석고 이런 거를 쓰는데요. 특히 마황은 중추신경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방법으로 살을 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보고요. 중추신경에 뭔가 작용을 넣는 것, 카페인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또 마황까지 써서 그렇게까지 해서 살을 빼야 되나. 그거는 혈압도 올릴 수 있고 또 심장도 더 두근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고요. 오늘 제가 복부지방을 가장 빨리 없애는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굶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오후 5시, 6시 이후로만 먹지 않아도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도 훨씬 살이 덜 쪄요. 그것은 정확한 그 연구 결과 수도 없는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밤에 먹으면 훨씬 더 피곤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있고 몸이 더 무겁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이 내 생명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것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 몸에 노폐물로 쌓인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 노폐물의 상당 부분이 독소고 또 상당 부분이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아침을 안 먹고 저녁을 왕창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여러분들의 식사 타이밍만 조절을 해도요,
훨씬 더 지방이 덜 쌓이는 날렵한 몸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농축적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당분을 많이 집어넣는 음식 있잖아요. 그게 과일 주스 같은 거, 단 음료 있죠.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 이런 것도 단 음료보다는 낫겠지만 과일 많이 먹는 것도 여러분 다이어트에는 최고로 적이에요. 그 위에 뭐 조금씩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일단 단 음료를 끊고요. 오후 5시, 6시 이후에는 먹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실 것이 여러분 한 30분 정도 하루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 걷다 뛰다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걷기의 효용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꼭 참고해 보시고요. 걷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걷기만 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그 중간중간에 잠깐씩 걷는 속도로 뛰는 것을 끼워 넣었을 때 볼 수 있거든요. 그 효과가 여러분 굉장해요. 거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그 공통적인 기초 체력 단련 방법이요. 조깅이거든요. 가볍게 뛰는 거. 이 가볍게 뛰는 게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이나 40분 정도를 이렇게 쉬지 않고 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세포 속에 지방이 이렇게 녹아 나와요. 그래서 지방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산소 운동인데 그냥 걷기만 해가지고는 얼마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너무 길게 하면 걷기도 이 무릎 관절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볍게 뛰기를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겸해서 한 3, 40분 정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한 달만 해보세요. 놀랄 정도로 복근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부 지방을 빼려고 훌라후프를 하거나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플랭크 이런 거를 하는데요. 그런 것도 물론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는 않겠죠. 저는 훌라후프는 전혀 권하지 않고 뭐 플랭크 정도, 윗몸 일으키기 정도는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 달리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전력 달리기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냥 걷기 속도로 가볍게 뛰다가 걷다가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요. 한 달, 2달, 길게는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엉덩이 근육부터 다리 근육부터 어깨 근육, 등 근육, 복부까지 전신에 고루고루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왜 값비싼 속옷 아세요, 여러분? 여성들 중에서 그 몸매를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교정해주는 그런 이렇게 조이는 속옷이 있는데요. 그 어떤 속옷보다도 기분 좋은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복부가 이렇게 기분 좋게 근육으로 딱 감싸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전혀 헬스장에 가서 뭐 복근 운동을 따로 하고 피트니스 이런 거 받지 않아도 가볍게 집 앞에서 한 30분 정도 뛰다 걷다가만을 했는데도 전신 근육이 생기는데 특별히 복부 지방이 빠져서 당장 옷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약국에 오는 손님들이 그 걷기 영상, 걷다 뛰다 하면 배가 쏙 들어가요 하는 그 영상 보시고 어떻더라 하는 경과를 저에게 막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기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든 약이죠. 생기산은 식독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들어간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생기산을 먹고 입맛이 더 땡겨서 밥을 더 많이 먹는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직해요. 배는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기산을 먹으면 이렇게 몸속에 노폐물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진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노폐물이 빠지냐? 일단 엄청나게 많은 변을 본대요. 많은 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이게 이제 인위적인 이뇨제를 쓰는 것하고 많이 다른 게 이뇨제를 쓰면 억지로 수분을 빼니까 또 먹을 때마다 계속 그렇잖아요. 근데 생기산은 처음에 먹었을 때 얼마간 그런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원상으로 복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노폐물 제거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생기산 말고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다른 약 중에서 이런
그런 좋은 것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하여튼 저녁 이후에 먹지 않는다. 그리고 복부 지방도 나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화 비만이 아주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